10칼로리만 줄여 먹어도 근비대가 60%가 감소돼요. 근데 님들 이거를 감안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와 근비대 동시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이 하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근육 증가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항상 영상을 올리면 저는 가능한데요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이나 운동을 쉬었던 사람이나 근손실이 일어났던 사람이나 아니면 근데 스트렝스가 높거나 근비대 훈련을 안 한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돼요. 이게 좀 되는데 웬만해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진행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 증가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잘한단 말이에요. 인바디산으로 봤을 때 보통 여기 구간까지는 빠르게 자라. 진짜 운동이든 식단이든 막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해도 빠르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방송할 때는 님들이 막 이런 채팅 많이 올라와요. 저는 3개월에 골격근 2kg 늘고 체지방 1kg 빠졌는데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운동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채팅 보면 야 이거 뭐 비틱을 하나? 뭐 자랑하려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당연히 3개월 만에 골격근 2kg에 체지방 1kg 빠졌으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잖아.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돼요. 이게 좀 되는데 당연히 조금 더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비대는 더 잘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헬스장 갔을 때 인바디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주 뒤에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보통 빠집니다. 보통 좋게 변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근육에 수분이 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바디가 좋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승 다이어트가 되네? 특히 여성분들이 이거 많이 착각을 하세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운동을 안 하던 상태에서는 좀 몸이 부어있단 말이에요. 안 좋게 부어있어. 그래서 근육량도 적게 나오고 체지방도 높게 나오는데 좀 운동을 하니까 근육량 높게 나오면서 체지방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본격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랑 근비대랑 동시에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게 먹으면 100칼로리당 근비대가 보통 20%씩 감소를 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다이어트랑 근비대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300칼로리만 줄여 먹어도 근비대가 60%가 감소돼요. 근데 님들 이거를 감안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이게 맞아요 진짜? 이게 맞아? 근비대가 60%가 감소가 되는데? 그리고 한 달에 체지방이 1.2kg 진짜 조금씩밖에 빠지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래서 목적을 좀 분명하게 잡고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거면 다이어트를 하고 근비대를 할 거면 근비대를 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효율이 많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근비대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거를 뚫고 이제 근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 감소 속도를 보고 보통 적자 칼로리를 좀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0칼로리 정도를 좀 적자를 한다. 주당 0.3kg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럼 요 정도는 근비대가 좀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님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동면준이 저는 벌크업 하면 결국에는 체지방이 찌잖아요. 벌크업하면 체지방이 찌니까 그냥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냥 천천히 체지방 감소하면서 저는 근비대를 할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유지 칼로리만큼 먹으면서. 물론 이게 어려워요. 내 유지 칼로리를 맞추고 그거를 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를 하면 확실히 근비대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보통 마이너스 500을 많이 하죠. 주당 감소 속도가 이제 0.5kg 정도 안정적인 다이어트 속도인데 보통 여기서 근비대가 어려워져. 그리고 마이너스 700이면 이제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비대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수비를 해야 돼요. 근 손실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웨이트의 목적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칼로리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더 많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머슬 메모리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결국에는 목적에 따라서 볼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세션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왜냐면 근손실이 커지니까 그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님들이 이 정도 속도면
보통은 다이어트나 대회 준비용으로는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나 대회 준비용으로 하려면 좀 안정적인 속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마지막 막판에 이제 컨디셔닝에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지방률이 많으면 가능하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가능은 하긴 한데 체중당 단백질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해야 돼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좀 타고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연구였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칼로리를 많이 줬는데 체중당 단백질을 2.4를 매겼었어요. 그랬는데도 근비대가 됐다라는 대표적인 논문이거든요. 대표적인 연구 결과야. 근데 여기 보면 님들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비숙련자들 데리고 했다라고 쳐요. 비숙련자들 데리고 했다라고 하는데 벤치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100kg를 쳐요. 그 다음에 4주 동안 훈련을 했을 때 146kg까지 늘었어요. 이 정도로 님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체육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체격이 크더라도 강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단백질 많이 먹어주면서 어느 정도 좀 다이어트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면 근비대랑 체지방 감소 될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근비대 훈련을 안 한 체육인은 된다라고 했죠. 그런 개념에서는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목적을 분명하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동빠.